다음에 법관의 제척 기피에 관한 판례로서는 보려고 하는데, 일단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이 법관의 임명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과 함께 그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공정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이를 취급하는 법관이 우연히 그 사건과 인적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로서 소송법에 두고 있는 그런 제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그것이다. 그 판례가 하나 중요해요. 2009-78467, 78474, 24면에 2-6번 판례요. 2010년 2월 11일 선고 2009-78467, 78467. 어떤 거냐면, 기피 신청이 들어갔을 때 제척의 경우는 배제돼야 되는 건데, 기피는 신청에 의해서 뭔가 불공정한 그런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피되는 건데, 그 경우에 이게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판례인데, 기피 신청을 들어가면 곧바로 이건 지울게요. 이제 우리가 41조부터 50조까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43조에 기피가 있어요. 41조에 제척이 있어요. 제척은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판사가, 기피는 제척 이유가 한정적 열거에 그치고 있으므로 제척 원인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으면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무집행에서 스스로 피하는 그런 것이다. 제척의 경우에는 판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중원이 판사였었어요. 그 종중 사건에 심시 무슨 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재판부였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 실은 간행 안 된 판례인데 실제 다루는 판결 같아요. 종중원이 이제 재판부의 판사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당사자와 종중이라는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관계 아니냐. 종중원이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제척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41조 제척 사유 중에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제척 사유에서는 하나 눈여겨볼 게, 당연히 그런 관계에 있으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니까 배제되는 거죠. 배제시키는 거죠. 한편 43조 기피는 그런 41조에 정한 사유는 아니지만, 41조의 제척 사유는 일단 세팅을 그런 거는 이꼴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규율을 한 건데, 그런 공정성의 의심 이꼴은 딱 이제 못 박은 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나름의 그런 엇비슷한 이런 것 등등 재판이 불공정할 거라고 하는 류의 상황을 주장 신청해서 받아들이면 배제되는 거예요. 기피는. 그렇죠?
근데 이 신청을 하는 동안 이 판사가 그대로 본래의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배제돼야 될 판사면 이게 아닌 판사가 배제돼야 될 판사가 심리형꼴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이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켜요. 취지는 알겠죠? 정지시키는 취지. 그래서 48조에 보면 긴급한 경우 이에 몇 가지 이런 상황 아니면 절차를 정지해야 돼요. 정지. 근데 보통 기피 신청 거의 안 받아주는데 정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결과 괜찮은 판사라고 생각하면 기피 사유가 없다면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청이 들어갔는데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 정지 안 해도 되는 뭐 종국 판결을 선고하는 판결만을 남겨둔 때라든지 긴급한 행위를 요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제 없는 경우로 기착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그 절차적인 하자가 치유되느냐가 학설상 문제가 되고 이 판례가 그것에 관한 판례예요. 48조와 관련해서 정지해야 된다. 왜 정지시키는지는 이해되겠죠? 당신이 문제가 있는 판사입니다라고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 있는 판사, 불공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신청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때까지는 당신 관여하면 안 됩니다 해서 정지시킨 거잖아요. 종국 판결을 선고한 때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행위의 경우는 뭐 그대로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99.9% 이상 기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잠시 정지했다가 안 받아주면 다시 등장하면 되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 주장이 택도 없으니까 그랬는지 또는 그 법관 입장에서는 아유 감히 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싫다고 한 게 못마땅해서 그런지 그냥 절차 진행을 해요. 그리고 끝내는 뭐 문제 없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랬을 때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물론 문제 없는 판사로 됐으니까 결국은 문제 없는 것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진행한 게 그렇지만 이 정지를 하도록 규정을 둔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자를 치유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에 제일 센 사람이. 근데 일반 학설은 절충설이든 아니면 하자 치유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그간에도 계속 하자를 치유해주면 안 된다. 일단 잘못이다. 그건. 그렇게 당사자 입장에서 말이 택도 없고 판사 입장에서 택도 없더라도 일단은 정지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뭐 택도 없는 말이었고 결국 내가 판사 입장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싹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인데 2010년에 있어서 2009-78467-78474 판결이 그런 부분서 약간 사안은 복잡해요. 불출석을 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출석했으니까 실질적 의미는 변론이 안 되면서 뭐 됐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도 그렇게 해서 쌍방 불출석 효과를 발생시켰어요. 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해서 불출석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절차 위반의 경우인데 흠결이 치유됐는지 하자가 치유됐는지에서 아니다. 치유되는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라고 했던 게 2010년 2월 11일 선고 2009-78467 78474 판결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되겠죠? 질문. 지금 소송의 주체 법원 부분에 대한 중요 판례 등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